실전 모의고사 4회 문제의 작업 준비입니다. 해당 작업 준비 문제에서는 두 개의 세부 문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세부 문제의 경우에는 지시사항에 따라서 작업을 수행하는 것들, 특히 연결 패널을 이용해서 데이터 파일을 추가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테이블을 결합하는 것이 두 번째, 그리고 마지막으로 피벗을 하는 것까지가 첫 번째 세부 문제의 지문들입니다. 두 번째 세부 문제의 경우에는 앞서 세부 문제 1에서 모델링했던 데이터를 활용하여 편집하는 것인데요. 데이터 원본 편집 창에서 지시사항에 따라서 데이터를 편집하는 것이 첫 번째고요. 그리고 나서 계산된 필드를 생성을 하는데 이때 활용해야 되는 필드를 방 개수, 거실 유무, 화장실 유무와 같은 필드를 활용하는 것이 첫 번째, 준공 코드 및 피벗 필드 값을 이용해서 만드는 것이 세 번째 지문입니다. 먼저 첫 번째 세부 문제부터 살펴보면은 답안 파일을 열고 다음의 지시사항에 따라서 작업을 수행하는 것인데요. 첫 번째 지문은 연결 패널을 이용해서 데이터 파일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추가해야 될 파일을 살펴보면은 서울시 희망의 집수리 사업 정보인데 해당 파일은 엑셀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엑셀 파일을 불러오기 위해 툴팁 위에 있는 태블로 아이콘을 클릭해 주시고요. 엑셀 파일을 불러오기 위해서 사이드바에 있는 파일의 연결,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엑셀 순으로 클릭해 주시면 되겠고요. 이때 우리가 불러와야 되는 파일은 모의고사 4회에 담겨져 있는 문제 1 데이터로 서울시 희망의 집수리 사업 정보 엑셀 파일입니다. 클릭하신 다음에 열기를 눌러서 실행시켜 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지문을 살펴보게 되면은 데이터 원본 편집창에서 2022년, 2023년, 2024년 그리고 준공 항목 테이블을 결합하는 것인데요. 먼저 이 세 개의 연도를 유니온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왼쪽에 있는 사이드바에 새 유니온을 클릭하여 캔버스로 드래그 해주시고요. 그리고 나타나는 유니온 팝업 창에 2022년, 2023년, 그리고 2024년을 드래그해서 배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잘 적용했으면 확인을 눌러 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하단에 데이터 그리드가 잘 안 나타날 때는 캔버스 위에 배치되어 있는 논리적 테이블 이 유니온 위에 마우스를 얹고 우클릭하여 나타나는 팝업 메뉴에서 필드명 자동 생성을 한번 클릭했다가 다시 한번 우클릭해서 첫 행은 필드 명임을 다시 복귀해 주시면은 안 나타났던 그리드가 나타나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만약에 처음에 데이터를 배치했을 때 잘 안 나타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면 저처럼 한번 유니온 창 자체를 한번 편집해 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나서 왼쪽 조인을 하여 물리적 테이블을 생성을 할 건데 이때 물리적 테이블을 생성하기 위해 논리적 테이블 위에 마우스를 얹고 더블 클릭하여 물리적 테이블 편집창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때 왼쪽 사이드바에 있는 준공 항목 시트를 드래그하여 이 캔버스로 드래그 해주시면 조인할 수 있는 형태로 배치가 되고요. 이때 나타나는 벤 다이어그램 아이콘을 클릭하여 내부 조인에서 왼쪽 조인으로 설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유니온 테이블에서의 준공 컬럼과 준공 항목 테이블에서의 준공 코드를 이용해서 조인을 할 건데 잘 배치되어 있는지 혹은 잘 안 되어 있으면 적절하게 선택해 주시고요. 닫기 버튼을 눌러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물리적 테이블의 편집이 종료가 되었으면 이 X 버튼을 클릭하여 닫기를 눌러 주시고요. 세 번째 지문을 살펴보게 되면은 KS 2급 백색부터 환풍기까지 총 44개의 필드를 피벗할 건데 데이터 그리드 하단에 있는 스크롤을 오른쪽으로 넘기다 보면은
KS 2급 백색이라는 필드가 나타납니다. 이때 KS 2급 백색을 클릭해 주시고요. 다시 한번 스크롤을 통해서 쭉 오른쪽으로 이동을 하다 보면은 가장 오른쪽에 환풍기라는 필드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때 키보드에 Shift 키를 한번 눌러주신 다음에 환풍기를 클릭해 주시면은 44개의 필드를 일괄 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나서 환풍기 위에 마우스를 얹었을 때 나타나는 역삼각형 아이콘을 클릭하여 나타나는 팝업 메뉴에서 피벗을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첫 번째 세부 문제를 살펴보았고요. 두 번째 세부 문제는 세부 문제 1에서 모델링한 데이터를 이용하여 지시사항에 따라서 편집하는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 지문부터 살펴보면 데이터 원본 편집창에서 데이터를 편집하는 것이 첫 번째 지문인데요. 먼저 모델링한 논리적 테이블 이름을 변경하기 위해 논리적 테이블 위에 마우스를 얹고 우클릭하여 나타나는 팝업 메뉴에서 이름 바꾸기를 클릭해 주시고요. 이때 변경해야 되는 이름은 서울시 언더바 희망의 언더바 집수리 언더바 현황이라고 입력을 하고 엔터를 쳐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나서 유니온으로 결합된 물리적 테이블 이름도 변경을 해줄 건데 먼저 물리적 테이블의 이름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이 논리적 테이블의 이름을 더블 클릭해 주시면 된다 말씀드렸고 이때 왼쪽에 있는 유니온으로 결합된 영역의 물리적 테이블 이름을 변경을 할 건데 유니온 위에 더블 클릭을 해주시고요. 연도별 언더바 현황 입력해 주신 다음에 엔터. 그리고 물리적 테이블에 대한 편집이 종료되면은 닫기 버튼 눌러주시고 마지막으로 데이터 원본의 이름을 서울시 희망의 집수리 사업 정보로 변경해 주기 위해 캔버스 상단에 있는 데이터 원본 이름을 클릭해 주신 다음에 서울시 언더바 희망의 언더바 집수리 언더바 사업 정보 하고 엔터를 입력해 주시면은 원본의 이름이 변경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지문은 방 개수, 거실 유무, 그 다음에 화장실 유무 필드를 추가하는 것인데요. 먼저 원룸 여부를 이용해서 해당 필드가 2 이상일 때는 투룸 이상이라고 정의하고 1일 때는 원룸으로 정의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방 개수를 살펴보게 되면은 스크롤을 이용해서 왼쪽으로 이동해 보시면 되겠죠. 방 개수 필드 위에 마우스를 얹고 나타나는 역삼각형 버튼을 클릭해 주신 다음에 나타나는 팝업 메뉴에서 계산된 필드 만들기를 클릭해 주시고요. 먼저 첫 번째로 만들어야 될 필드 이름은 원룸 여부죠. 그 다음에 만약에 방 개수가 2개 이상이면 2개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투룸 이상으로 정의하고 하나일 경우에는 원룸으로 정의를 하고요. 마지막에 조건문은 AND를 넣어주시면 되겠죠. 식이 작성이 완료가 됐다면 확인 버튼을 눌러서 계산된 필드를 생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생성해야 될 필드는 거실 여부인데요. 거실 여부는 거실 유무 필드에 따라서 필드가 y값일 때는 거실 u라고 정의를 하고 n일 때는 거실 mu로 정의하는 계산된 필드를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거실 유무 위에 마우스를 얹고 나타나는 역삼각형을 클릭하여 팝업 메뉴에서 계산된 필드 만들기를 클릭해 주시고요. 만들어야 될 필드 이름은 거실 여부이고 이때 조건문으로 거실 유무가 y일 때는 거실 언더바 u로 이름을 정해 주시고요. 그게 아니라 n일 때에는 거실 언더바 mu로 입력을 해주시고 조건문이 끝나면은 and 입력해서 완성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식이 완성이 됐으면은 확인 버튼을 눌러서 계산된 필드를 생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화장실
유무 필드를 생성을 해줄 건데 이때 마찬가지로 사용하는 필드는 화장실 유무입니다. 화장실 유무 필드 위에 마우스를 얹고 나타나는 역삼각형을 클릭해 보신 다음에 나타나는 팝업 메뉴에서 개선된 필드 만들기를 클릭해 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생성해야 될 필드 이름을 화장실 여부라고 정의를 해주시고 if문을 이용해서 화장실 유무에서 while 화장실 언더바 u라고 정의를 해주시고요. 만약에 없을 경우에 화장실 언더바 무라고 정의를 해주시고 조건문이 끝날 때 end가 잘 붙을 수 있게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입력이 잘 끝났다고 하면은 확인 버튼을 눌러서 계산된 필드를 추가해 주시면 되겠고요. 세 번째 지문을 살펴보면은 준공 코드와 pivot 필드 값을 이용해서 계산된 필드를 생성을 하게 될 건데 우리가 추가해야 될 첫 번째 필드는 준공 횟수입니다. 준공 코드 필드를 이용해서 준공 횟수를 정의를 할 건데 이때 활용해야 될 필드는 준공 코드로 데이터 그리드 하단에 있는 스크롤을 오른쪽으로 이동하여 준공 코드를 선택을 해주시고요. 준공 코드 위에 마우스를 얹고 나타나는 역삼각형에서 클릭, 그 다음에 나타나는 팝업 메뉴에서 계산된 필드 만들기 순으로 클릭해 주시고 그리고 나서 생성해야 될 필드 이름은 준공 횟수 그리고 나서 count d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준공 코드를 세주도록 하겠습니다. 입력하고 확인 버튼을 누르면은 준공 횟수 필드가 추가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pivot 필드 값을 이용해서 집수리 횟수를 계산을 하게 될 건데 pivot 필드 값 위에 마우스를 얹고 나타나는 역삼각형을 클릭, 그 다음에 나타나는 팝업 메뉴에서 계산된 필드 만들기 순으로 클릭해 주시고요. 이때 생성해야 되는 필드 이름은 집수리 횟수라고 정의를 해주시고요. 이때 이지널 함수를 이용해서 pivot 필드 값이 널이 아닐 경우에는 pivot 필드 값을 반환을 하고 만약에 널일 경우에는 0으로 반환을 해주기 위해 isNull이라는 함수를 이용을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isNull을 이용해서 pivot 필드 값을 감싸게 되면은 한 행마다 널 값일 때에는 참이라고 반환을 해주고요. 널 값이 아닌 경우에는 거짓으로 반환을 해주게 됩니다. 이때 조건문을 이용해서 사용을 하는데 if문을 쓰는 게 아니라 iif라는 함수를 사용을 해서 앞에 있는 테스트 부분이 참일 경우에 그때 반환하는 값, 그 다음에 거짓일 때 반환하는 값을 아주 간결하게 표현할 수 있는 함수인 iif를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pivot 필드 값에 널이 참일 경우에 반환하는 값은 0으로 반환을 해야 될 거고요. 그리고 pivot 필드 값이 널이 아닌 그러니까 숫자가 들어가 있는 값이라고 하면은 그때는 pivot 필드 값을 반환을 하도록 설정을 한 다음에 식을 종결해 주시고요. 확인 버튼을 눌러서 집수리 횟수 필드까지 추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영상을 보면서 이해가 안 되거나 조금 더 설명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으면 댓글에 남겨주시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도 뵙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